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일 심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조정 성격이었죠. 네, FMC 발표, 또 이제 금리 결정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약간 시장의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반등 흐름을 좀 지속하고 있는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의 다우지수가 또 이제 약간 좀 저항 라인에 좀 붙여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추세적인 어떤 상승 장세로 돌아선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은 좀 제한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반등이라는 거죠. 반등이라는 거. 하지만 이제 우리 이제 업종 쪽으로는 우리가 또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쪽들은 계속 있으니까요. 한번 긍정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바라보면서 기회를 좀 모색해 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이제 선행성을 지녔다. 주가는 저점 통과 중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게임주, 바이오주, 인터넷 플랫폼주, 그러니까 반도체 2차전지가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영역에 또 다른 섹터의 이제 성장주들도 오늘 순환매성 이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점차 좀 개선되고 있다는 반증이죠. 성장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 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 어떤 2차전지 반도체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나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마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정리해보면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오늘 장 마감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0.07% 상승해서 2336포인트. 거래대금이 이제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상당히 늘었어요. 9.3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래대금이 좀 늘기 시작하는, 반등 속에서 거래대금이 늘기 시작하는 또 나쁘진 않던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많았지만 거의 비등했고, 코스닥이 좀 빠졌네요. 코스닥이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들 좀 빠졌고,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올라오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었는데요. 0.38% 약세, 697포인트 마감했습니다. 5.8조 거래대금,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한 300여 종목 좀 많았던,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코스피상에서 외국인은 4,900억 순매수. 와, 이 순매수 행렬을 계속 이어가네요. 전기전자 섹터에서 2,500억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또 이제 2차전지 쪽에서도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기관들도 같이 쌍거리로 순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서비스업 쪽에서 400억, 기관도 순매수, 쌍거리. 그래서 오늘 2차전지 또 인터넷 플랫폼 쪽에서 외국인 기관의 쌍거리 순매수 좀 들어왔고, 코스닥 쪽은 큰 변동은 아니네요. 수급적으로. 디지털 컨텐츠 쪽에서 조금 수급, 또 제약업종 쪽에서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이자 수급이 48조 원 수준, 신용융자 잔고는 16조로 최근에 들어서 최저네요. 그만큼 최근에 반등 나올 때 신용 잔고를 줄였다는 거죠. 그만큼 주식시장 안에서도 좀 디레버리징이 좀 일어나고 있는 좀 건전한 모습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이었고, 어제 미국 시장은 소폭 이제 약세였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경계 심리죠. FMC 경계 심리가 좀 부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 이제 니케이 증시는 오늘 보합 정도, 그리고 홍콩이 2.7% 강세, 대만도 0.4% 플러스, 상해가 1% 강세. 좀 무난하게 상승했던 아시아 증시였고요. 한국 증시가 조금 약했네요.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그래서 그만큼 좀 경계되는 심리가 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차트가 오늘 60일선 부근에 이제 붙였습니다. 60일선 부근까지 쫙 붙이면서, 여기 보시면 이전 저점대가 저항인데 이 라인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오늘은 60일선 부근에 조금 저항을 받는 흐름이 나와줬다. 당연히 나오는 어떤 부근인데,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중요해 보는 거는 거래 대금이라고 봐요. 이 부분에서 거래 대금을 늘리지 않았다면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보기 어려운 어떤 흐름인데 거래 대금을 늘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어느 정도 좀 흡수하거나 차익 실현 내지는 매물을 흡수해 나가고 손바뀌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게 또 여기 또 매물대 지역이단 말이에요. 전저점 지역. 그렇죠? 예. 이 라인에서 거래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거래대금을 늘리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떨어질 수 있는 흐름인데, 이건 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여지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관건은 FMC겠죠. FMC가 뭐 75p 올리는 건 뭐 기정사실이 되는 것 같은데, 후속적인 어떤 발언들이라든지 기조가 어떤지가 중요할 텐데요.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오늘 어떤 흐름상, 거래대금이든 추이상, 그리고 양봉 전환 이런 흐름들은 괜찮은 흐름으로 좀 마무리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5일선 깨지 않고 도치 형태, 그리고 거래대금을 늘렸죠. 그래서 그렇게 나쁜 형태는 아니고 차익 실현 정도가 좀, 최근에 올랐던 종목 차익 실현 정도가 나와줬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조금 밀리긴 했고, LG 엔솔이, 와 이거 계속 올라가네. LG 엔솔이 이제 그 상장 첫날의 매물대죠. 요때 이제 기관이 엄청 샀어요. 보시면 기관이 그냥 다 쓸어 담는 식으로 570만 주를 샀죠. 그날 기관하고, 아니 개인하고 외국인이 이제 팔았고,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의 매물을 흡수하는 모습들이 여기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지점에 왔다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되고 있다. 근데 이걸 또 플러스로 돌려 세웠어요. 굉장히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수급들이 크다는 거예요. 엄청 크다는 거예요. 지금 130조, 시총 130조짜리를 들어 올리잖아요. 지금 계속.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들어 올리고 앞에 매물대까지 흡수한다는 거는 거대한 수급이 좀 집중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2차 전지로. 그래서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 오늘 삼성 SDI는 조금 조정받았네요. LG화학도 좀 조정받았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2.9% 좀 조정받았고, 그래서 오늘 다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받으면서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에코프로비엠, LNF, 뭐 한간에는 이제 뭐 재고 조정이라는 어떤 내용이 좀 돌기도 했는데, 어쨌든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온 거죠. 결국 FMC 앞두고서 좀 이민한 거 좀 챙겨 놓자, 뭐 이런 개념이 작용됐다 보여져요. 그리고 오늘 워낙 게임주, 인터넷 플랫폼주 쪽으로 수급이 돌다 보니까 수급을 좀 뺏긴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단기 수급을. 위메드 같은 게 이제 워낙 이제 그 임팩트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 투자를 받았잖아요. 투자 유치. 이게 또 작지 않은 또 이슈고 모멘텀이다 보니까 결국은 단기 수급을 이쪽으로 많이 이동시켰고, 21%나 상승하는 흐름들, 뭐 펄어비스 이런 것들도 동반 상승했고, 뭐 게임 인터넷 플랫폼 같이 움직이니까 네이버도, 그리고 카카오도 2-3% 상승에 카카오뱅크가 17% 상승.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크래프톤까지 8.9%. 그 이제 위메이드 효과죠. 그래서 단기 수급을 이쪽으로 완전히 돌려세웠고, 또 이제 게임 플랫폼 이런 종목하고 비슷하게 이제 성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대표 업종이었던 바이오 쪽에도 돈이 돌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9% 상승, 하이브 4% 상승, 카카오페이까지 9% 상승. 단기 수급 이쪽으로 다 몰린 거죠. 낙폭과됐던 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이틀 연속으로 급등하는 모습들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고, 또 신규 상장주, 장비주, 이제 탑 머티리얼즈가 오늘 22% 상승하는 것도 좀 업종하고 좀 다르게 강세를 띈 어떤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는 오늘 뭐 조정 세게 받은 것들도 있지만 나쁘게 돌려지는 흐름들은 아니었고, 차익 실현 정도 하는 흐름, 그 선에서 좀 매듭이 지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위기상 부담스럽지 않게 마무리 지어진 것 같고요. 오늘
바이오 쪽에서도 그래도 반등 나오는 종목들 좀 있었고, 뭐 셀트론 헬스케어도 1.4% 상승, 또 셀트론 제약도 1%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네요. 알테오젠도 2.9%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에스팝이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빠지는 흐름이 좀 전개된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오늘 분위기는 뭐 차익 실현 정도가 좀 작용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순매수, 쌍거리 순매수는 뭐 최근에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차전지 중심으로 이제 움직인 것 같고, 테마단으로는 또 이제 뭐 재건 테마 그쪽에서 좀 수급이 도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오늘은 뭐 두서없이 SK바이오사이언스,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주가 오늘 좀 오랜만에 보이네요. 그렇죠? NC소프트도 230억, 크래프톤도 한 200억대, 네이버, 카카오뱅크, 하이브,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좀 좋았고요. 성장 섹터에서 지금 순환매가 좀 돌린 거죠. 예. 셀트론 헬스케어, 시젠, 바이오 쪽 종목들도, 예, S큐브, 레고겐바이오, 휴마시스, 이런 기업들, 디오유 같은 기업도 오늘 수급이 좀 돌았던 모습이었고, 아까 이제 뭐 장비주, 탑머티리얼즈, 이거 60억이나 들어왔군요. 외국인 쪽에서, 예, 상당히 좀 사는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수급은 이렇게 성장 섹터 다른 쪽으로 좀 돌리는 흐름이 좀 전개됐던 것 같고요. 종목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의미 있는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KB증권 리포팅 좀 의미심장했는데, 제가 탈세계화라는 큰 변혁,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에서 꼭 담아야 될 어떤 트렌드 패러다임,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하는 거라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정부 주도의 B2B 투자에서 효율이 끝나고 비효율의 세계가 시작된다. 결국 세계화가 이제 효율을 추구하는 방향이고, 탈세계화가 결국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지금 어떤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팬데믹 이후 B2C 투자, 결국 이제 소비자 쪽에 대한 가게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B2C 투자가 증시를 일으킬 건데,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어떤 산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는 소비와 종종 혼동되지만 소비주가 아니라 B2C가 주도를 했다는 거, 개인이 주도했다는 거죠. 바이오, 언택트, 메타버스. 하지만 개인은 이제 돈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B2C 투자는 점차 누그러질 것이고, 정부 주도의 이제 정책 주도죠. 정부 주도 B2B가 이를 대신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주도 B2B 투자는 어디서 나올까? 바로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이제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온다. 지금 뭐 보세요. 미국이 자국의 이제 반도체 2차전지 공장 만들 때 엄청난 보조금과 이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정부 주도의 B2B 투자인 거죠. 바로 세계화에서 이제 지역화로 재편되는 과정에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엄청난 B2B 투자 수요를 유발할 것이다. 세계화는 곧 글로벌 분업화를 뜻하죠. 비교 우위에 따라서 남미는 원자재 캐고, 아시아는 생산을 담당하고, 미국은 소비를 하는 매우 효율적인 협력 구조를 이제 가지면서 한 20여 년 이렇게 세계화의 어떤 시대에 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역화로 이제 어떤 블록화죠.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지역화 세상에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B2B 투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라인을 미국에 깐다고 미국이 삼성전자가 될 수는 없다. 8년 전 중동의 대규모 플랜트 건설 붐이 유화업계에 들어옴을 줬긴 했지만, 지금 중동 플랜트가 지금 유화업계에 별다른 두려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결국은 거기는 경쟁력 있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뭐 지금 그 신냉전이죠. 예, 중국을 이제 꺾기 위한 뭐 그런 과정에서 펼쳐지는 약간 좀 지정학진,
안보적인 그런 차원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좀 효율성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중동에 효율 떨어지는 거기다가 플랜트 만들어봤자 사실상 기존에 이제 탄탄하게 밸류체인 형성돼 있는 뭐 한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유아역계 그런 어떤 큰 경쟁 어떤 요소가 되지 못했다는 걸 과거 사례에서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대규모 공급망 재편 투자는 곧 비효율적인 과잉 중복 투자가 될 거라는 점을 뜻한다. 그렇게 공급망 투자가 완성되는 4, 5년 후엔 후폭풍이 덮쳐올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계속 생산할 수는 없다. 지역화는 정치 논리가 앞서는 세상이며 경제적으론 비효율을 기꺼이 감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 비경제적이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멈추진 않을 거라는 점요. 예. 어쨌든 지금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4, 5년 후의 부작용이 아니라 곧 대규모 공급망 과잉 중복 투자가 시작될 거라는 점이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 또 수혜 볼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냉전의 시대에서도 이게 보시면 글로벌 상업 수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요게 이제 줄어든다는 거. 근데 이제 세계화 시대는 이제 급격하게 이런 부분이 늘어났지만 또다시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무역 부분의 어떤 총 양이 좀 줄어드는 게 결국은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만큼 요렇게 좀 노란색으로 칠한 게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말해주는 거고 미중 갈등을 통한 이제 관세가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흐름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IRA 법안이라든지 뭐 유럽에 곧 나온다는 그런 원자재 관련된 법안 이런 것들은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제적 비효율의 트렌드를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기업들의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B2B 투자에 기반하는 그런 산업 그게 뭡니까? 반도체와 2차전지잖아요. 그게 지금은 이제 일단은 투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걸 예지해주고 있고 또 숫자가 찍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높은 금리 수준, 인플레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고 또 주식 투자 관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높은 그런 업종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도 괜찮은 리포팅 나왔는데요. 주식 전략 No Fear 해서 23년 키워드는 부채와 전쟁. 그래서 베타 전략으로 지금 핵심 포트폴리오를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 태양광, CMO.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정말 탈세계화 속에서 국내 산업이 수혜를 받는 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핵심 포트폴리오로 이제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로이스터 전 롯데 감독이 부임 당시 선수들이 강조한 말이다. No fear. 팀 전체적으로 무기력함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잃은 한국 시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일 듯 합니다. 부채 위기야 국가 간 다툼이 격화되고 있지만 시장이 파괴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은 fear 속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내년은 부채와 국가 충돌이 핵심 변수라 판단한다. 이번 부채 위기가 과거와 다른 점은 민간이 아닌 정부 부채 문제이고 관건은 국가 부채의 컨트롤, 즉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라 본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정된다면 결국 부채 해소 방법은 1940년 이후 진행되었던 금융 억압 정책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국가 충돌은 한층 더 분명해지고 거칠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미국과 중국의 충돌 대척점은 기술, 즉 R&D다. 미국의 기술 견제 방법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 기술 표준의 분리. 두 번째, R&D 여건의 제약. 그래서 반도체에서 이제 최첨단 장비를 중국에 이제 보내지 않는 그 부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라 볼 수 있죠. 전자는 이제 반도체가 그만큼 기술 표준 그리고 R&D를 계속 고도화시켜야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최첨단 장비 안 가면 이 고도화시킬 수가 없어서 결국 기술 표준에서도 탈락하게 되고 이제 최첨단의 어떤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둔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걸 바라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이. 그래서 전자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본격화되었던 5G 기술 통제가 해당되고, 화웨이 같은 5G 선두주자를 이제 억압했잖아요. 후자는 최근 반도체 생산 통제가 그것이다. 과거 충돌의 역사를 보면 분쟁이 본격화될 경우 구조적인 공급망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국내 기업의 투자는 이미 재편을 시작한 듯하다. 이중 성과를 내고 있는 산업은 2차전지, 자동차 부품, 반도체, 태양광, 바이오 이제 위탁 생산인 CMO, 한국의 수출 공급망 중심축이자 포트폴리오의 중심, 베타 섹터로 판단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타이밍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언제 확실히 돌아설까? 그 부분. 일단 여러 어떤 지표라든지 어떤 이게 병곡이 형성되지는 않았어요. 기업 실적이든지, 기업 실적이 정말 뭐 빅테크들도 바닥을 찍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실적이라든지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턴을 했다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선행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 턴을 하는 지점에서 주식시장도 턴을 한다, 이게 아니죠. 그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메리츠 증권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인사이트를 좀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죠. 세밀하게 접근해보면 지표의 변곡점은 내년 1분기로 전망을 한다. 내년 1분기 이제 분쟁, 뭐 정책이라든지 매크로, 또 연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뭐 재고가 이제 뭐 많이 떨어진다든지, 뭐 에너지, 뭐 가스나 석유, 뭐 여러 가지 어떤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뭐 턴을 한다든지, 또 이제 기업 실적의 함수로 접근한 결과다. 정책의 방향성은 올해 10월 이후 또렷해지고 있고, 뭐 확실하게 긴축 기조를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있다. 과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모호했다면 현재는 견제의 모호성 없이 그냥 규제 걸어가지고 중국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죠. 매크로 변곡점은 내년 1분기에 맞물린다. 연준은 2월 FOMC 이후 긴축을 멈출 가능성이 높고, 국내 기업의 재고 조정은 1분기에 일단락 될 듯하다. 유럽발 에너지 불확실성 역시 마지막 늦추기가 지나는 3월 이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은 내년 4월 정도에 하향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실적 하향 조정의 패턴을 추정해보면 현재 진행률은 한 절반 정도 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주가는 실적보다 6개월가량 선행하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저점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저도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식에서 이게 저점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뭐 이런 구간 뭐 이렇게 살짝 깨더라도 저점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점을 오히려 이제 계속 높여 더. 그러면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아, 얘가 저점이었구나. 그래서 저점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표현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점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걸으시면 됩니다. 근데 주가는 이미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감 영상 복귀해서 계속적으로 그걸 이제 체크하면서 어느 정도 확실성에 이제 다가올 때 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셀트론이 바닥을 이제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시간이 지난 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후에 이제 알게 되는데, 지금은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무조건 지금이 저점인지 모르겠지만, 저점에 좀 가깝게 왔다고 보여져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지금은 두려움을 가질 구간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막 여기서 막 뭐 불확실한 뭐 어떤 게 생기고 막 위기다 해가지고 막 언론에서 막 나오고 하더라도, 두려움을 가질 구간은 아니라는 거. 내가 이미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나 물려있는 종목도 지금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막 그래서 집어 던지다든지 막 팔고 그냥 이제 다신 주식 안 해. 이런 판단을 할 구간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고점에서 팔았으면 제일 좋았죠. 근데 지금 구간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뭐 이미 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버리고 상태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막 감정상 막 이럴 필요가 없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저점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 전략 차원에서 현금성 자산과 부채 수준을 고려한 지표, EV, EBITDA 지표 있죠? 요 매력이 높은 기업을 좀 선호한다. 그래서 뭐 현금성 자산도 어느 정도 좀 있으면서도 좀 성장 있는 실적 성장을 동반한 기업에 대한 포인트를 좀 얘기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전통 투자 방식에도 의문이다.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요, 1970, 1980년대 긴축 기조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죠. 1년간 4.5%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 국가들도 막 5%, 6%씩. 유럽이 이제 제로금리가 한 10몇 년 지속됐다가 지금 막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참 엄청난 변혁이죠. 그래서 이제 안정성이 높았던 선진국 통화 역시 달러 대비 30%가량 절하되고 있다는 점이 결국 지금, 뭐랄까, 뭐 안전자산 국채, 뭐 이런 쪽이 지금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뭔가 좀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환경이 좀 전개되고 있고, 지금 그게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의 본질은 결국 이제 부채가 좀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부채를 조금씩 풀어내는 디레버리징이라고 볼 수 있죠.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 또 매크로 단에서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하에서도 뭔가 좀 이제 아까 이렇게 또 에비타 매력이 높은 어떤 기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데 이 메리츠에서도 얘기하지만 2차전지 반도체, 뭐 태양광 CMO, 자동차 부분, 하여튼 뭐 그 탈세계화에 한국이 또 글로벌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 쪽에 투자 전략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무리 이슈 체크까지 해봤는데요. 오늘 뭐 2차전지 섹터 좀 많이 빠졌죠. 조금 이제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내지는 조정 성격이 좀 짙다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이 뭐 지금 뭐 하루 이틀 단발성으로 2차전지 쪽에 붙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약간 중기 성격의 투자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2차전지 섹터 업종 지수 자체가 또 장기 평선까지 강하게 위로 뚫어냈기 때문에 전 고점을 타진하는 흐름이 뭐 시간의 문제지 뭐 흐름상 탈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적과 같이 또 성장할 수 있는 또 B2B 어떤 정책적 수혜 이 흐름 자체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해 본다면 2차전지 섹터가 이제 메이저가 가장 몰아붙일 수밖에 없는 또 수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아마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성장주 순환매에 이어진 부분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고요. 주가는 저점을 통과 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을 한번 좀 이제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